네, 김재민입니다. 지지난주 한 주 잘했는데 지난주는 김준호 의원이 사실 훨씬 더 잘했어요. 역시 영원한 강자는 없다. 이런 말을 실감한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잘했던 경주가 두 경주 정도 있어요. 토요일 1경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본 예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본 예상부터 예고 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본 예상에서 말씀드렸던 마필 자비동행, 요 마필이 지난번에는 두 번째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선행이다, 버틸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순간에 자비동행이 사실 주력이었고 복승식이 27.6배 정도 나왔어요. 승부 예고 승부 경주였고, 토요일날 스타트는 아주 기분 좋았죠. 일요일날 조금 저조한 가운데서 그나마 이제 현장 승부로 강도를 높였던 경주가 부산 5경주였죠. 위시미럭의 매직 라인, 사실 주력으로 공략이 가능했던 것을 놓치는 것이 현장에서 이 스바딜 파리가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는 바람에 한 130배짜리에다 주력을 공략을 하고 69.4배 이걸 방어로 선택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워낙 배당이 좋았기 때문에 다행히 환수는 좀 올렸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예, 김준호입니다. 지난주는 사실상 금요일 경마나 토요일 경마에서는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요 경마는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 승부를 주력으로 적중했다는 것, 코리아 정상의 토마토스.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했다고 해도 이제 소위 경주가 조금씩 이제 적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한 마필을 이제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인기를 끌고 늑발을 하면서 또 졸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뭔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경마 쪽은 거의 능력 상승 있는 마필보다 부진형 마필 간의 접근 양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게 많겠지만 그런 가운데 좀 옥석을 가져내는 부분, 그리고 그런 가운데 노림수 있는 마필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준비할 게 많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TV 경마 김재민입니다. 김준호입니다. 6월 10일 토요 경주 예상 코너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출주 두수가 많지는 않아요. 두수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과거에 보면 월요일날 그 빨간 책임을 가지고 나오는 말들 네. 벌금을 줬거든요. 예. 가태료를 이기고 이랬는데 요즘은 많아졌어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출주 두수가 이제 하위 등급이 좀 적었었어요. 6등급은 특히. 근데 빨간 책임을 가지고 주겠던 말들이 느닷없이 나온 말들이 꽤 있죠. 그 하위 등급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출발을 하고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8마리, 비교적 단촐한 편성이고 조금 흔적을 보였던 마필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8번마 초원비바체가 매니피 자마기도 하고 1000m에서 어쨌든 입상을 일궈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요? 편성상. 예, 초원비바체는 단점이 고개가 높죠. 고개가 높아서 지난번에 그 동일 법인마주라고 할 수 있죠. 슈퍼트리, 슈퍼플라이가 이제 그 함께 들어왔는데 이때 보면 얘가 이제 3강으로 이제 팔렸던 경주예요. 근데 얘는 역시 고개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죠. 좀 인기마라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타야 되는데 열심히 안 탔어요. 파이팅이 좀 부족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그 경마 고객들은 이랬든 저랬든 맞승부가 돼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덟 배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반부터 붙들고 바닥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김동수 기수가 사실 좀 참고 타는 마필들하고는 궁합이 맞는 건 맞는데 요 마필의
기승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다는 부분이고요. 10조가 좀 승부 패턴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패턴상. 네. 예. 어쨌든 요마필은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놓고 가야죠. 상대마를 안 놓고 가요? 아니 저도 이제 머리 잡았어요. 그 놓고 안 갈 거예요? 아니 이제 일단은 빼기는 어렵다. 오, 축을 네. 안 본다? 아니 그런 얘기인지 어쨌든 머리는 모르겠어. 잡았다. 예. 네. 예. 뭐 얘기해준 대로 단점도 있잖아요. 고개가 높고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조금 더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7번마 불후의 승자 요마피를 좀 이번 경주에서는 좀 일감으로 좀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불후의 승자 같은 경우는 지구력 부분에서 좀 부족함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1200m 예. 선두권 공략하고 이제 졌는데 이번에 1000m로 경주거리에 줄었어요. 예. 이번 경기에 선행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못 갑니까? 예,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선행을 못 가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뭐 지난번에 밀어서 이제 선두권을 나갔었고 사실상 로드킹하고 동틀대가 그 별정 경주로서 57을 달고 나왔었어요. 별정 C인가요? C형인가 그럴 텐데 네. 57대 57 달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그 외곽 게이트에서 정말 좀 강하게 추진해서 선두권을 장악했지만 얘는 주행 중 고개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번마 스톰 패션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자꾸 늘어진 거죠. 네. 늘어져서 이제 종반그룹에 이제 변화를 모색했던 말인데 이런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들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만약 선행을 간다면 어떨까요? 못 간답니다. 아니 간다면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6번마 스토미 패션이 선행 간다고 봐요? 뭐 스톰 패션을 지난번도 잡을 수 있죠. 요것도 이제 조교 때 보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코너하기 좀 안 좋다 그런 느낌이에요. 새벽 조교 때도 이제 그 결승점을 지나서 코너를 도는데 외곽으로 크게 삐지는 거예요. 요번 주 새벽 조교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투지라든가 파워 부분은 조금 낮았어요. 스토미 패션이.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초원 비벼체하고 일감의 짝으로 아마 주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편성을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7번마 불후의 승자 요마필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김준호 의원은 그럼 7번마 불후의 승자는 아예 뺐어요? 5두를 선정할 때 이제 5두에 걸쳤죠. 맨 끝에다가. 예. 그런 것 같고 저는 뭐 4번마 파워코리아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톰액션이 잡으면 7번마 불후의 승자의 선행보다는 저는 4번마 파워코리아의 선행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파워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추럴 기대입니다. 말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깜빡이 갔었을 거예요. 근데 깜빡이 갔을 텐데 이게 그 마지막에 내추럴 기대하면서 외곽을 전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레이스를 펼치지 못했죠. 마지막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감은 4번마 파워코리아가 어찌되었든 전개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스토미 패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코너 부분만 조금, 예를 들자면 이제 원심력 부분에서 코너 돌 때 그때 인코스를 잘만 판다면 뭐 그렇게 많이 삐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톰 패션 뭐 지난번처럼 잡으면 모를까. 근데 선행을 가고자 하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삐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발력 발휘가 가능한 게 4번 파워코리아, 6번 스토미 패션, 7번 불의의 승자. 세 마리 중에서 현장 컨디션이 좀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을 뭐 일감으로 선택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저는 그냥 4번 6번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파워코리아 쪽에. 4번마 파워코리아 요 마필도 이제 맨잎이 잠합니다. 맨잎이 잠한데 어쨌든 뭐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서 최종 점검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최종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주로 출발합니다.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은 최근 경주에서 그나마 좀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직 이제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필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나? 굉장히 어려운 경주 같아요. 뭐 티타니아가 선두권을 아예 장악하면 수월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티타니아도 순발력을 갖고 있다지만
물론 뭐 태우의 날개란 말이 워낙 빠릅니다. 티타니아가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태우의 날개가 외곽에서 치고 나가면서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티타니아가 결과적으로 선입을 전개했을 때 보면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외곽 게이트 있다 보니까 아예 뭐 제가 보면 그러면 변화를 모색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1번마 티타니아도 빠르지만 지금 주행 심사 받고 나오는 말이죠. 2번마 피스 헬로도 좀 빠른 것 같고요. 6번마 스카이 캠프가 이게 주행 심사 2번 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6번마 스카이 캠프도 좀 빠르고요. 중요한 건 이제 4번마 판타스키도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티타니아가 어쨌든 데뷔 전에 선행을 가서 들어왔는데 따라갔을 때 이게 잘 뛸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편성이 이러니까 네. 좀 과도한 인기를 누릴 겁니다. 근데 티타니아 저는 뭐 앞에 있는 경주는 초원 비어가 제가 깨져도 녹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요거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티타니아를 빼고 가기는 어렵지만 요게 맞는 상대마를 좀 골라내고 싶습니다. 선두권이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경주 결과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티타니아도 따라갔을 때 보면 사실상 이게 잘 뛸 거라고 예측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반사 이그러들 마필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종방걸음이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게 이제 3번만 아라비아 공주죠. 아라비아 공주. 예, 이게 좀 낫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도 뭐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종방걸음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해피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그 발주 보면 발주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발주가 빠르지 않은데 샤프 프린세스란 말이 D가 없잖아요. 그 이하나 기수인가요? 이하나 기수도 그렇고 또 하정 기수인가 이렇게 기수했던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 샤프 프린세스가 선두권을 장악했다가 선두권을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꼴찌한 말이에요. 근데 그 경주에서 얘가 그 역시 페로비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두권을 장악하고 디바인 스킹이 따라갔고 거기에 그 샤프 프린스가 끄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갖다 붙여요. 네. 중속은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뭐 중속이 좋다 보니까 순발력이 고유 순발력이 좋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얘가 여기 붙여서 뛰기는 좀. 야, 그럼 이거 이 저는 경주는 어려워요. 결론을 내리기가 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교 때 좋게 본 마필이 4번마 판타스티킨, 그 다음에 5번마 뭐 해피언니도 나쁘지 않거든요. 4번마 마이더스 치프하고 병합하는데 내 측에서 같이 잡고 종반 걸음에서 여유가 좀 많은 모습을 보였어요. 복귀 트립상은 4번만 판타스키는 좋죠. 이게 그 판타스티킨 뭐냐면 좋아요? 금투사가 선두권을 장악할 거라고 해서 금투사가 인기 1위만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페알수아가 먼저 뛰쳐나와서 금투사하고 싸우는 경주에서 그때 보면 금투사하고 통일대로가 점프라인 가까이 나왔었어요. 근데 통일대로도 거다가 확 붙였어. 세 마리가 막 싸우는 경주에 제가 그 추천했던 말이 있죠. MJ 질주란 말이죠. MJ 질주하고 판타스틱이 그 중속이 나오면서 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MJ 질주는 그 다음에 꼴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선행가는 폈으니까 가서 버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순서를 일단 세 마리만 얘기해봐요. 저는 뭐 1번 티타니아 그리고 6번마 스카이 캠프는 이건 뭐 버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3번마 아라비아 공주, 4번마 판타스키. 그래서 1번을 축으로 놓으면 이렇게 뭐 3번, 4번, 6번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나는 1, 4, 6, 5 이렇게 순서를 잡았거든요. 예, 요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미리 결론 내고 미리 한 말 때문에 책임지려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보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출발합니다.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3세 이하 마필들 7마리 역시 비교적 단촐한 편성인데 요거는 2마리가 좀 세게 팔리는 편성으로 봐야 되는 경주 아닙니까? 3 넣고 6번요? 아니요. 뭐가 팔려요? 3, 4. 클레이 장군이 이번에 조교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내사랑 담양하고 병합하는데 좋아요. 이게 월요일날 빨간 책이라고 정리한 거죠? 아니요. 그래요? 네. 제가 보면 빨간 책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제 저는 복귀를 이렇게 채웁니다. 까꾸로 채우고 있는데 과거에 뭐 정상적으로 이제 경주가 끝나고 나서 뭐 한 2주 지난 다음에 모든 걸 읽고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해긴 해야 되는데 2주에 나온 말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뭐 실리는 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코리안에스 보면 그 어렵게 조교 업데이트가 딱 되면 코리안에스는 그 올라와요. 올라오면 얘는 없었어요.
없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빨간 체크를 당하고 조겼기 때문에 얘는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죠. 아 그렇던가요?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사에서 잘못한 거죠. 아니, 마사에서 데이터를 준 거를 금을 다른 것을 코리아에서 끌고 오니까. 꼭 그렇다고.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예. 컴퓨터하고 코리아 레이스를 비교하면서 이제 가끔 해보면 음. 한 마리 두 마리는 음. 예,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 이번에 엄청나게 한데 하여간 클레이 장군은 꾸역꾸역이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3사 그냥 단방으로 보고 싶은 경주예요, 솔직히. 브랜던이 1월달에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휴양을 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따라가서 종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출주의 공백을 생각하면 버리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대끼리 가면 이렇게 하죠. 3 넣고 4류. 저는 골자. 에피폴라를 더 좋게 봐요. 스틸러 국산 6등급 마필과 병합하는데 이것도 그냥 땡겨주면서도 근데 스틸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땡겨주면서도 네. 여유가 상당히 많은 모습이라 6번 마 브랜더는 캡틴 파워라고 이제 국산 미건 마필이 있거든요. 네. 예, 요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미건 마필보다 걸음이 앞서지는 못해요. 조교 때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피폴라는 이제 스틸러하고 병합할 때 내측에서 여유가 많았다고 봤을 때 저는 조교로는 5번마 에피폴라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일단 뭐 두 마리가 좋아요. 아르고 유니크하고 클레이 장군. 네. 3사로 잡았어요? 잡기는? 아니, 저는 그 조교를 정상적으로 제가 바라본 시각에서는 빨간 체크를 당하고 조교했다. 그러면 뭐 조교가 좋아서 아니면 들 수가 없으니까 편성을 보고 딱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레이 장군이 지난번에 정말 잘 뛴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외측 선임을 전개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선을 파고드는데 하이스타가 섰는데 그걸 못 잡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개라면 저는 뭐 3 넣고 6, 4로 잡았지 거꾸로. 거꾸로 잡았어요? 네. 저는 3, 4, 5로 잡았는데 요거는 뭐 선택은 네.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실전 맞고 배팅하기는 어려운 경주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맞춰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장 컨디션까지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것도 예상 TV 실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4경주로 출발합니다. 4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9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기마 접전구도 편성으로 볼 수가 있고 복병마 중에 컨디션이 좀 낮은 마필들이 있는데 과연 요 전개가 좋은 마필들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주력으로 보는 두 필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세요. 9번마 개천의 이용이 선행 아니면 검증되지 않았다. 승급전의 인기마로 대두했지만 좀 덜 봤던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아르고 멜로디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놀이를 했죠. 페로비치인데 네. 뭐 핑계거리는 이거죠. 제가 보면 뭐 이성윤 위원 같은 경우 엉덩이가 못생겼다 그랬는데 제가 보면 지난번에 들어왔죠. 지난번에 들어왔는데 사실상 그 아르고 멜로디는 아직까지 지구력은 검증이 좀 덜 됐어요. 근데 저는 흙을 맞고 못 뛰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개천의용은 지난번에 뭐 남원킨이 엄청난 게 선행력이 또 보인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남원킨이 선행을 갔어요. 다른 말이 선행을 가지 않고. 근데 그 레이스에 쫓아갔는데 걸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전개상 어렵게 풀어가고도 선방을 했던 고보마 개천의용은 그래도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하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했고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승부 경주로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로열 이건 아니군요. 그 앞에 저 이혜리 기수가 요거는 제가 갖고 갔었죠 그때. 2번 때린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로열 브랜즈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 같다. 그래서 로열 브랜즈가 선행 가면 재밌는 경주 같다. 이날 제가 LE 경주를 2번 다 승부로 가지고 갔었던 날이에요. 방송에서 제가 두 개 다 추천했어요. 그리고 아니, 둘 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다 맞췄어요. 추천을 하고 맞추고 네, 그걸 네. 아니라 승부 경주로 선정하는 경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요? 거꾸로 검색해 보면 이게 나오지. 가서 뒤져보겠습니다. 적중 여부는 그 다음 문제고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하고 적중을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머리를 로열 브론즈로 잡았어요. 게이트 2점에 이 전개 상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주기 모습도 로열 브론즈가 덩치가 아주 큰 마필은 아니에요. 후즈 퍼펙트하고 병합을 하는데 후즈 퍼펙트는 예산 1등급입니다. 속보 탈 때는 A측에서 이제 속보를 같이 타주고 구보 탈 때는 내 측에서 구보를 타줬는데 같이 잡고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1000m라면 로열 브론즈 이번에도 우승까지 한번 기대를 하게 하는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복병 없을까요? 일단 뭐 두 마리를 집중해야겠죠. 소아라 천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해야 되고. 네, 저는 이제 삼복승말 중에서 배당 마필을 한 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십시오. 5번 맛 주국성입니다. 5번 맛 주국성은 사실 이제 속보 탈 때 보면 초속 중속이 나오는 선임 마필이라 하더라도 활기가 전혀 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여의킹이라든가 요 주국성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컨디션에 큰 변화를 안 보이는 마필들 중에 속해 있어요. 그러고도 자기 능력만큼은 띄워줍니다. 그런데 5번 맛 주국성은 계속 그런 모습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새벽 조교 모습은 말이 힘이 지난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이 끌어요. 그거를 조교자는 또 안 끌리려고 계속 시종 제어하면서 조교시키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거는 뭐 확실히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교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5번 맛 주국성은 주목을 좀 덜 받습니다. 삼복승 관심 마필로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출발합니다. 오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뭐 쉽게 보면은 인기마 접전구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준호 의원이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과연 또 감춰진 마필이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경주가 2번마 골드시나 3번마 라이브 파워 여기에 10번마 축복의 열매 이 정도가 이제 3파전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축을 어떤 말을 놓고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경주라고 평가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이스 흐름도 중요하고 그 레이스 흐름에서 변화를 보였던 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 3두의 마필 중에서 두 마필은 안고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노리고 있는 말이 지금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두 마리 다 한 마필은 완전히 비인기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말이 한두가 있어요. 정말 최근에 변화는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마필을 좀 강력하게 한번 노리겠습니다. 욕심이라면 뭐 두 방의 막건으로 좀 승부를 볼 작정입니다. 뭐 때리고 인기마에다 때리는 게 아니라 축을 세워놓고 두 방 균등하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복승식 배당을 좀 더 욕심을 내보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오경주는 3보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제가 이거는 두 방 안에서 한번 결정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인기마 3강 구도 속에서 또 복병 세력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배당까지 좀 관심을 갖는 경주고 또 인기마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삼복승까지 고려를 모처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경주로 출발합니다. 6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뭐 쉽게 보면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볼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성일 의원이 승부 경주로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조금씩 좋아진 마필들이 있거든요. 복병마를 노리는 건지 인기마 중에 어떤 뭐 컨디션이 좀 떨어져 보여서 한 피를 꺾는 건지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이성일 의원 김재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6경주 승부처로 예고를 해주셨어요. 예, 예. 예.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저는 1번 와이키키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 부정 더 싫었지만 네. 안쪽 번호고 지난번에도 스타트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좋아졌죠, 순발력도요. 예, 예, 예. 그럼 머리 놓고 예. 예, 상대마 중에서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어느 마필입니까? 저는 이 12번, 네. 12번은 제가 이거 꾸준히 관심 있게 보던 마필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안 좋았다가 지난번에 좀 좋았다 싶었는데 1등을 따고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거리 늘었지만 이 마필도 뭐 1200 땄던 경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12번에다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리려고 승부 경기를 잡았습니다. 네, 1, 12. 예. 예. 방어할 만한 마필이 있어요? 저는 4하고 3번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 골드 패션하고 파이어볼. 예, 골드 패션은 방춘식 기수가 맨날 타다가 네. 이번에는 최범원 기수 등짝이 바뀌었는데 네. 컨디션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네. 해서 저는 요 마필 버틸 거라고 보고 있고 또 4번 지난번에 또 저에게 아주 큰 웃음을 줬던 마필인데 네. 요 마필도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걸음이. 네. 좋습니다. 어쨌든 1, 12 서울 퀸의 주력으로 공략을 하고 싶고 3번, 4번은 방어 쪽으로 보고 싶은 경주네요. 예, 예, 좋습니다. 같이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성일 위원은 1번마 와이키키. 최근에 이제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마필. 부담 중량은 4kg가 늘었습니다만은 게이트 조건 좋고 최근에는 요 마필이 사실 이제 추입으로 능력 발휘를 해주던 마필이라 빠른 레이스에 적응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순발력도 상당히 보완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12 승급전인데 김준호 의원도 이번에는 와이키키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이게 그 가천시장인가요? 네. 이세마 때 보면 앞에 무너지고 날라왔을 때. 제가 이제 지금 37주요 심승태 마방에 2마리가 나왔어요. 배당판에 아주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하만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따라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좀 코너가 안 좋았단 말인데 안쪽에서 망사감도 신청하고 제갈도 신청했나요? 그래서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걔까지 같이 던진 거죠. 우장창 던질 때 얘가 날라온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공격 갖고 크게 뛰진 건 아닌데 지난번만 놓고 보면 뭐 지난번이 엄청나게 싸웠던 건 맞습니다. 근데 얘는 뭐 최적 경기를 한 거 맞아요. 근데 얘는 뭐 최적 한 방도 없이 왔잖아요. 그냥 그렇죠. 물고 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은 와이키키는 앞말에 56이라지만 지금 이제 4살짜리예요. 얘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얘 놓고 저는 후차권이 많이 어려운 경기라고 봐요. 11번마 리드퀸이 선행 못 갑니까? 선행은 갈 수 있나요? 가면 버틸까요? 글쎄요, 1200원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주로가 지금 좀 가벼워 있는 상황이라. 지난번도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뭐 얘가 들고 온 건 맞아요. 들고 온 건 맞는데 그 뒤에 온 말들이 정말 내가 보면 다 아무것도 세지 없다는 않다. 거죠. 예, 근데 리드킨이 1300m 혼자 뛰고 네. 퍼졌잖아요. 승급전에 1200이잖아. 깡바닥에서 베스킨이 날랐어. 깡바닥에서. 예, 얘가 쓴 거죠. 열하나도 세지는 않다. 근데 어차피 열하나도 내가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거야 이건 모르잖아. 장담 못하는 거죠. 왜냐면 평촌 라이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촌 라이언도 와이키키가 지난번에 지금 이성일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와이키키가 지난번에 보여준 발주는요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근데 붙들은 거죠. 아이엠스타도 빠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그렇게 만만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번만 와이키키는 좀 인정하고 싶은데 상대는 조금 저도 이 경주를 승부를 잡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재민 위원이 추천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7번만 마이비전입니다. 이게 이것도 잡았어? 이번에 원투를 잡았죠. 오, 그래요? 이거는 꼭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 마이비전은 아직도 저는 흑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다는 아닙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4월 15일 날 보면 어느 정도 적당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더 맞췄으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맞춰봤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마이비전은 좀 발이 조금 높아요 앞지. 근데 지난번은 뭐 착지불량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착지불량이 좀 심했습니다. 네. 이거 이번 경기 안 팔려요. 웃기게 써놨네. 네. 복귀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예상지에 복귀를 쓰는 거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이비전은 지난번이 어찌됐든 착지불량 때문에 완전 망쳤다 경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어쨌든 6경주에서 7번만 마이비전은 주목을 좀 덜 받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 앞에는 미련이 좀 남아서 마번을 좀 위로 당겨놨긴 했는데 어쨌든 현장 컨디션까지 보고 예상 TV 실황에서도 이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승부로 갈 거니까요. 네, 마이비전 요마필에 대한 질문을 꼭 좀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경주 이성일 위원의 승부처입니다.
1번마 와이키키, 노코, 12 서울킹, 그리고 3번마 골드패션, 4번마 파이어볼 두 방을 방어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경주로 출발합니다. 7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7경주는 김재민 승부경주입니다. 쉽게 보면은 뭐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인기마 중에서도 컨디션이 좀 떨어져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새벽 훈련 모습에서. 그래서 컨디션 떨어져 보이는 인기마를 한 마리 정도는 아예 뭐 꺾고 그 다음에 새벽주 교시의 상태가 아주 좋아진 복병 세력까지 관심을 두는 중고배당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컨디션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만은 인기마 중에 한 필은 일단은 제시켜 놓고 중배당, 그 다음에 복병마까지 안고 가게 되면 뭐 삼복승이나 복승까지도 관심을 둘 만한 그런 마필이에요. 뚜렷하게 호전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까지 반란을 좀 기대하면서 고배당까지 기대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7경주는 현장 속보를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이제 제가 본 예상을 승부경주는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미리 본 예상을 들으셔도 크게 마번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요게 삼복승으로 안고 갈 거냐 복승식으로 안고 갈 거냐 그거는 현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마필을 노리고 어떤 마필의 주력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예상부터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8경주로 출발합니다. 8경주입니다. 17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1700m 사실 선행마가 강한 선행마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전기를 펼치는 경주 거리이기도 한데요. 이번 경주에는 뭐 선행마군이 그렇게 뚜렷하게 강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편성은 아닙니다. 김준호 의원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어찌 보면 고마운 마필 같아요. 3번 천지공사. 제가 이제 그 조계산의 루나챔프를 공략했을 때 사실상 뭐 주력으로는 천지공사를 공략했죠. 네. 근데 지난번에 루나챔프가 버티는데 그걸 못 잡아줬어요. 정말 고마운 말인데 천지공사는 마체가 좀 얇지만 전개는 자유롭게 풀어갈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천지공사는 그래도 인정하고 싶다. 뭐 복승식 한 잔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새벽 훈련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동행 예산 1등급입니다. 요 마필과 병합하는데 잘 따라갑니다. 저도 3번마 천지공사 요 마필을 이제 충마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상대마 평가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8번마 공장명왕을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그런 경주거든요. 요 마필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맨기자마 모르는 말이죠. 왜 모르느냐면 재검 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재검 때 보면 정말 좋았었고요. 이게 1200인가요? 1300m에서 그 이전이죠. 8월달에 경주 보면 내선에서 날라오는 걸음은 정말 대단하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체가 약간 기대는 점도 있었고, 근데 재검 받고 휴양 갔다 와서 재검 받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장명이란 말은 1700m 안 뛰어봤어요. 네. 이게 뭐 앞이 깨져야 앞이 무너져야 올 수 있다. 아니면 뭐 자력으로 취입이 1700m 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요마필은 초중속이 사실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아니 선임력으로 뛸 때 보면요, 꾸역꾸역 뛰단 말이에요. 네. 새벽 조기 모습 보면은 금봉황은 이제 국산 4등급이거든요. 예. 요마필하고 병합하는데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교 상태는 일단 좋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지공사의 8번마 공장명왕을 일감으로 선택을 일단 했거든요. 김준호 의원은 어느 마필을 좀 세게 봐요? 눈에 보이는 말은 일본어 라운드노키죠. 라운드노키는 이것도 센 말은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또 말씀드린 날쌘가오가 머리 쳤고 스트롱샤인이 추유로 왔을 때 라운드노키가 인기반대 선행을 주도했었죠. 근데 날쌘가오란 말이 안장변이가 돼서 메달령 경주를 못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다음 경주 이제 강철시대하고 경주에서 제가 이거는 뭐 이런 경주를 좋아해서 제가 승부로 메인으로 이제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축으로 세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선행마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날쌘가우하고 뛰었을 때 보면 얘가 착지불량을 합니다. 그래서 착지불량해서 그만큼 졌다 이렇게 인정하고 적어도 2차권에는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강철시대 라운드키 쪽으로 갔는데 라운드키가 지난번에 못 나가서 졸전이지만 얘는 일단 선행을 1번 게이트를 해서 이건 뭐 버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선행을 라운드로키가 그 뭐가 가죠? 메가 챔프도 중속을 낸다면 여기서 괴롭히지 않을까요, 라운드로키를? 전혀 전혀라고 예, 봐요. 생각도 안 하는 말 같습니다. 이거는 아, 선두권에 가담도 못할 것 같은데. 가담도 못할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오, 그래요? 네, 그러고 그러면 선행을 라운드로키로 무조건 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능력이라는 거죠. 음. 이거는 과거의 능력인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말 하나 말씀드리면 6번만 영화말이랑입니다. 이게 영화말이랑은 이제 이찬원 기수가 이번 주부터 조교를 시행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영화말이랑이 원래 이제 거세를 하고 못 뛰어왔던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동거리에서 선행 광고를 한번 뽑아냈던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4차인가 왔을 거예요. 마시자 없이. 영화말이랑은 원래 뭐 선행만은 아닙니다. 선입으로 이제 제가 보면 꾸역꾸역 뛸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6번만 영화말이랑 그리고 뭐 8번만 공장미화. 프린스 캠스란 말이 이게 마법이었는데 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얘도. 요것도 이제 뭐 특별히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또 이제 양쪽 앞다리 보호대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파워면이나 뭐 큰 변화는 일단 없어요. 이것도 마필 가격은 1억 원짜리 아닙니까? 경매가. 잘 비싼 거죠. 예. 이번 뭐 스트롱샤인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마필 같은데 요거는 또 주행 자세를 보면 주폭은 괜찮은데 앞다리가 높아요. 그래서 많이 뛸 말은 아닌데 편성상 또 쉽게 무시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1감을 3-1로 보는 거죠. 예, 3놓고 1-6을 좀 관심 갖고 있고요. 예. 5-8은 그 다음 순위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3-8-1 이렇게 잡았어요. 3-8-1. 그게 그 3놓고 1-8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요, 이 경주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3놓고 1-8로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둘 중에 뭐 하나 빼고 배팅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저는 그래도 3-8로 때릴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6이랑 영화말이랑이 좀 조교를 딱 이럴 때 좀 조교를 좀 잘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6은 영화말이랑은 어찌 보면 레이스 흐름 그동안 뛰어왔던 상대의 레이스 흐름보다는 비교적 느려졌다. 이 점을 한번 관심 갖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1700m 레이스인데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아주 빠른 경주는 아니다. 선행마군이 아주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4코너 돌 때 선두권과 사실 격차를 어느 정도 벌리고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경주는 드로 컨디션까지 조금 더 대입을 한다면 조금 더 결정이 수월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9경주로 출발합니다. 9경주입니다. 17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죠. 1700에 12마리면 이제 풀게이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복마 접전 이렇게 보면 이변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경주예요. 그런데 김준우 의원이 이번 경주를 또 승부처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마필을 주목하는지는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구경주를 선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내방까지도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기초적으로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라고 봅니다. 혼전 경주로 보이지는데 여기서는 뭐 이 말만큼은 저는 축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그리고 좀 찝찝한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축을 놓고 때리는데 여기 하나는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말에다가 무조건 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거기 그 배당이 제가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그렇겠죠. 일단은 제가 조금 내방까지 넓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10번마 진명깃발 때문입니다. 이 10번마 진명깃발은 제가 그 출마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동영상을 돌보면서 이게 말이 끄는데 정정이가 다.
근데 지난번에 정준희 기수가 탔는데 끄는 걸 말 잡더라고요. 그렇게 잡아주면 저는 제 주력 막건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명 깃발이 설령 이게 좀 만약에 끄여버리면 그 뒤에 순위 반주력으로 공략하는 그 막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두 방의 막건은 좀 힘을 싣겠지만 진명 깃발이 그러고도 뛰어요. 그래서 진명 깃발을 못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어찌됐든 진명 깃발이 이번에 끌리면 좀 아슬아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네. 예. 김준호 의원이 이제 이번 경주는 장사를 하는 경주 구경주죠. 예, 예. 메인 승부를 할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구경주가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뭐 당일날 보시면 또 화면에는 김재민도 승부로 또 화면에 뜰 텐데, 요거는 김준호 의원하고 마번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보는 시간이. 아예 제가 지금 큰이 있었는데 아예 틀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이번 경주는 중고 배당을 기대하는 기본 배당이 높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러한 경주거든요. 인기마에 그렇게 뭐 연연하는 그런 경주는 뭐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김준호 의원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승부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경주로 출발합니다. 10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챔피언십 시리즈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10경주가 장사하는 경주입니다. 예. 예, 후반부 9경주, 10경주 연속으로 이제 승부를 선정을 하긴 했는데, 9경주가 이제 김준호 의원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저도 드리고 싶고, 10경주는 제가 인기마 중에서 사실 한 필은 꺾고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예요. 그리고 새벽 주교 때 가장 변화를 많이 보인 마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할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마하고 조합이 되면은 기본 배당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새벽 조교 시에 컨디션의 변화가 많았던 고배당 마필이 있거든요. 요 마필하고 짝이 맞으면 역시 중배당 이상이죠. 출주두수 9마리라도 인기마 중에 한 필은 꺾고 이제 출발을 할 텐데, 맞짱 떴을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후반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인데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죠. 후반부 승부가 그날 결과에 어떤 부분 일정하게 책임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한 경주인 만큼 꼭 적중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경주로 출발합니다. 11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1200m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번마 상간마마 요 마필이 이제 게이트 2점에 선두권을 장악한다고 보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주인데, 김준호 의원 볼 때는 어때요? 조교 때 어때요? 조교는 아주 강조교를 한 건 아니지만 길게 조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은 많이 기울인 마필입니다. 지난번 뛰고 나서 질병을 좀 앓고 나와요 또. 그래서 이게 항상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 있는 말인데, 네. 저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이마를 노렸어요. 뭐 인기를 누렸네요. 생각보다 많이 누렸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말인데 질병을 앓고 나와 일본 게이트에. 근데 얘만큼의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마 상간마마가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에 좀 더 염두를 두고 싶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일 세게 보는 말은 뭐예요? 오픈뱅크죠. 오픈뱅크예요? 네. 지난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 부진마들 간의 대결이라고 하지만 라우나모스가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예요. 거기를 외곽 뺑뺑 돌고 버텼어. 1,400원. 저는 아마 김진민 의원이 현장에서 이 말 좋은데 1,400 얘기하는, 전 1,400은 안 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근데 오픈뱅크 1,200 적정거리라고 봐요. 이건 뭐 선입으로 끊임없이 싸워왔던 말이기 때문에 오픈뱅크는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배팅에 충만을 놓고 공략해볼 작전입니다. 네. 공백을 거쳤습니다만은 6번마 이광사석은 조교 때 보여지는 활기나 투지나 뭐 전혀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요마필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휴양만을 저보고 평가를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 주행 재검 보고 복귀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126으로 잡았어요. 126으로 상감마마 오픈뱅크 이광사석. 요 A에 좀 세게 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일단 뭐 오픈뱅크에 부착할 맞고는 저는 7번마 라인 피처를 부착할 겁니다. 이제 뭐 선행 선입이 이건 뭐 선행마라고 봤었거든요. 선행마라고 봤었던 말인데 이제는 뭐 따라가서도 너무 잘 뛰고 있어서 네. 일단은 승급전이지만 2번마 오픈뱅크에 7번마 라인 피처 그리고 상대 말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딱 네 마리가 골고루 팔릴 경주예요. 1, 2, 6, 7.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애곽의 용근이, 김용근이, 휴양마, 슈퍼스타트가 5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A에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마필은 없는 것 같죠? 아니죠. 상강마마가 만약에 못 뛴다고 생각하면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이 A에도? 예.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노리는 말이 이래서 그냥 이상한 애만큼 1200에서 못 뛰네 이게. 5번만 라페니체. 라페니체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라페니체가 선입으로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었던 말인데 또 노려보면 선행 경험을 하고 몰락을 했어요. 근데 지난 3월달 경주인가요? 이때 제가 이제 좀 태양왕이란 말을 관심 갖고 스노우 카리스마 추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게 와우캣 외곽을 전개하고 많이 뛰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또 관심 갔어요. 정글 드리머가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1번만 상감마마, 4번만 대박이, 5번만 라페체. 대박이는 좀 밀어서 나간다고 보면 원래 선입이 됩니다. 근데 항순도예요. 제가 보면 좀 선행만을 끌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번만 상감마마 컨디션에 따라서 5번만 라페체는 저는 노려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라페니체는 뭐 전반적으로 파워감은 괜찮아요. 조교 때도. 네, 저는 요마필은 사실 최근에 이제 바닥이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요거까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네요. 예, 3월 10일 날 2등급에 점핑을 해서 와우키하고 싸웠던 말이어서 네, 현장 확인. 아니 그러니까 상감마마가 지금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인데 그러니까 상감마마도 질병을 앓고 나온다. 근데 와우캣도 마탱이가 같다고 하지만 걔는 웬만한 선행한테 뒤지지 않는 걸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하고 초반 싸웠던 말인데. 그러면 라페니체를 꼭 관심을 좀 둬야 되겠네 이번 경주에.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요. 1200m에 있습니다. 1번마 상감마마가 지금 11주 만에 나오고 좌전지 부종 병력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유왕 고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4월달에 알았어요. 지난번에 4월달에? 휴양 때는 제가 부종 때문에 부종이니까 네. 1200인데 그냥 선에 쏘면 되겠지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관심 가졌던 거고 이번에는 부종이 아니라 우유왕 고렴이라는 질병을 치료 내역이 있습니다. 그 며칠이에요? 꽤 받았어요. 꽤 받았어요. 이건 며칠 한 5일인데 그리고 조기가 약해. 선행마니까. 아니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다리가 워낙 다리 쪽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상감마마보다는 라페니체에 관심 갖고 있다. 어쨌든 1번마 상감마마 현장 상태 확인 필요. 5번마 라페니체 요마필은 주목을 덜 받지만 역시 현장 상태 확인하고 관심권의 둘 마필 배당마로 언급을 드리면서 일단 토요일 경주 10일 경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필요했던 그 핵심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간 것 같고요. 왜 이런 이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트를 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지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예상TV 실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김준호 의원 그리고 저 김재민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1위 경주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귀. 환상의 추억.